아세안 게임 개막식을 기념하는 중국 항저우에서의 한중 정상급 회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중요한 국제 사건으로 지난 8월에 이어 이루어지는 한중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항저우에 도착하여 아세안 게임 참가국의 오찬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며 개막식 이전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담은 사실상 확정되었으며 현재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양국 간 관계의 개선과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여겨지며 양국 간의 대외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정상 간의 소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만남은 한중 관계를 더욱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로 여겨지며 이러한 관계의 진전은 지난해 11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로 기다려진 지 10개월 만입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미국, 일본 간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양국 간 관계를 관리하며 안보와 경제 협력, 북한 문제, 한중 관계 방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한중 관계 강화 의도에는 최근의 동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진핑 주석은 한국의 한 총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국 총리는 최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한중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한 총리가 중국의 시 주석이 주최하는 참가국 오찬에 참석한 뒤 개막식 전에 시 주석과의 만남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고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시 주석의 방안을 다시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중일 고위급 회의는 다음 주에 서울에서 4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연내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한중 관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북으로 정상회담 결과를 토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북으로 관계가 새로운 전략적 단계로 나아가고 세계 정치 상황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밝혔으며 상무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북으로 합의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 중국은 미국, 일본 및 한국의 데이비드 캠프에서의 공동 성명이 여러 문제에서 그 나라를 더럽혔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일본 및 한국 지도자들 간의 공동 성명은 지난 8월 18일에 미국 메릴랜드 주의 데이비드 캠프에서 열렸으며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데이비드 캠프 회의가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공동 성명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상 상황을 변경하려는 모든 단방향 노력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지도자들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공동 성명은 또한 대만을 언급하며 이 섬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서 변화가 없으며 우리는 해상 이동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촉구합니다. 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8월 21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황화는 미국, 일본 및 한국의 세 나라 지도자가 해양 문제와 대만 문제에서 중국을 비방하고 침공적으로 중국의 내부 사안에 개입하며 중국과 이웃 국가 간의 불화를 의도적으로 조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례 브리핑에서 황화 대변인은 세 나라를 냉전 감정을 부추기며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냉전을 부활시키려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관련 국가들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이탈리아주의자를 지원하지 않아야 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라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이번 데이비드 캠프 회의는 미국, 일본 및 한국 지도자들이 동방 포럼과 같은 다자간 포럼에서만이 아니라 별도로 조직된 정상회의에서 만나는 첫 번째 경우였습니다.
이들 지도자들은 정기적인 군사 훈련 및 위기 상황에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 나라가 한라인을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 지도자들은 북한 문제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 언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식적인 친선 방문을 마치고 러시아를 떠나 귀국한 것으로 보고되며 이 방문은 양국 간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9월 19일 아침 북한 중앙통신 KCNA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친선 방문을 마치고 공식적인 방문을 마친 뒤 9월 18일 아침에 투만강 국경역을 통과하였다고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귀국 후 사랑하는 북한 국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냈습니다. 이 일주일 이상에 걸친 방문 동안 김 위원장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동료적인 관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더 강화하는 데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북한-러시아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KCNA는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동부 지역 방문은 9월 12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러시아의 다양한 분야에서 군사, 경제, 과학,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문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고위급 관계자들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게 무기와 탄약을 제공할 수도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스크바와 평양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거나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공급할 경우 추가 제재를 가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모든 국가의 북한과의 협력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미국, 일본 및 한국의 고위급 관계자들은 9월 19일에 러시아 북한 정상회담에 관해 논의하며 이로 인해 모스크바와 평양 간의 심화된 관계가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계속 주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북한은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